네, 안녕하세요. 리테일 아이디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카이스트 입학 과정에 대해서, 자, 이제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카이스트는 우리나라 이공계열, 최고의, 이제 학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수험생들에게는 이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원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유니스트라든지, 지스트라든지, 디지스트, 켄텍까지 이런 과학기술원들이 있는데, 이런 해당 과학기술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기본적으로 수시 6회, 정시 6회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좀 메리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수험생들에게는 아마도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지원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추가 기회는 열려 있지만 그냥 모든 학생들을 다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학, 과학과 관련된 성적의 우수성, 뭐 전반적인 이제 성적에 대한 우수성들이 좀 입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이 학생부 관리들을 꾸준히 해온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추가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염두해 두시고, 네, 이 카이스트 지원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2025학년도 카이스트 신입학 전형에는 어떠한 주요 내용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5학년도 입학 전형 개요인데요. 자, 이제 카이스트의 학생 선발 인재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먼저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들 한번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사과정 개설 및 학부 및 학과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우선 이제 뭐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 카이스트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원들은 기본적으로 무학과제로 운영을 합니다. 무학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수시든 정시든 이제 전형에서 지원을 할 때에는 아래에 있는 학과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학과로 지원을 합니다. 물론 무학과가 아니라 꼭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 학과도 있죠. 바로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학과를 선정해서 지원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반도체 공학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무학과제로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는 무학과로 운영을 하면서 2학년 이제 진학을 할 때 이런저런 이제 학과를 본인들이 이제 선택하고 싶은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1학년 때에는 무학과로 운영이 되지만 어쨌든 카이스트에 지금 개설되어 있는 학과들이 뭐 자연과학 계열로 물리학과, 그다음에 수리과학과, 화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기술대학의 생명과학과, 네임즈과학과, 그리고 공과대학도 이런 식으로 지금 쭉 학과들은 설정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 뭐라고 하는 부분들, 2학년 올라갈 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뭐 주의사항에도 이제 카이스트는 학과 구분 없이 모집하며, 그러니까 모집을 할 때 수시든 정시든 모집을 할 때는 무학과로 모집을 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입학 후에 1학년 말에는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반도체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협약을 맺은 계약학과로 무학과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할 때 반드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선택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학과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전체 모집 인원입니다. 자, 전체 모집 인원은 990명 내외인데, 자, 우선 이제 중요한 거는 각 대학들의 신입학 전형을 보면은 모집 인원상의 변동이 있는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4학년도 모집 인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형별로도 차이가 없어서 전형별로 모집하는 인원도, 세부 모집 인원도 동일하고 전체 모집 인원도 동일하다. 그래서, 인원 자체에 대한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집 인원뿐만 아니라 모집 방법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골격은 2024학년도 모집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년도의 카이스트에 대해서 이제 한번 관심을 가진
학생들은 전년도 입학 전형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추후에 세부 이제 확정 요강이 발표가 되었을 때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모집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비슷한 흐름에서 예측 가능하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체 모집 인원 990명 중에서, 자, 이제 우리가 카이스트 전형을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게, 카이스트 전형 크게 보면 얼리 어드미션, 그다음에 뭐 레귤러 어드미션, 그다음에 레이트 어드미션이라고 해서 총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얼리 어드미션과 레귤러 어드미션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시 전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리 어드미션과 그 다음에 레귤러 어드미션이 이제 수시 전형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레이트 어드미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시 전형이다. 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전형.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각각의 전형에서 이제 또 세부 전형으로 나눠지는데, 자, 얼리 어드미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창의 도전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 도전 전형은 모집 인원이 정원 내외 다 합산해서 220명, 모집 인원이 적지 않죠. 자,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95명을 모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얼리 어드미션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형 방법 자체가 여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지원 자격은 여러분들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전형 방법이 서류 평가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왜 얼리 어드미션이냐? 요거 최종 합격자 발표가 보통 매년 10월 말경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말경이라고 한다면 우리 수능 이전에 일단 합격자 발표가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등록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한 부분들 최종적인 건 뭐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 보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최종 합격자 발표 자체가 일단 10월 말경에 발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레귤러 어드미션 전형들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기에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얼리 어드미션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도 좀 이르고, 그다음에 평가 방식도 면접 없이 서류 평가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 성적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수학과 과학 역량을 잘 어필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기부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도전해 볼 만한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교별 2명까지만 추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 지역균형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고교별로 2명까지만 추천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지원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레귤러 어드미션에 해당되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 가장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410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이 55명,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가 30명을 모집을 하는데, 자, 이 레귤러 어드미션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이 세 개의 전형이 모두 다, 그러니까 일반, 고른기회, 특기자 전형 모두 다 단계별 전형을 하는데,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40, 그 다음에 2단계 면접평가 60, 네, 요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단계별 전형을 시행을 한다. 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12월 달 수능 성적이 고지가 된 이후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면접이 언제 시행이 되냐라고 하는 걸 보면, 올해 같은 경우 뭐 일정이 이제 나중에 조금 뭐 확정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능 이후에 보통 면접이 있었습니다. 수능 이후에. 자, 그래서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 합격자 판단을 받는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트 어드미션 같은 경우는 정시 전형으로, 자, 이제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뭐 수능 우수자 전형도 있고 외국고 전형도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는 우리 편의상, 수능 우수자 전형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다수라 생각하고 그냥 요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모집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과학기술원들도 거의 비슷한데, 뭐 10명 내외라든지 아니면 20명 정도, 뭐 요 정도는 이제 모집을 하는데, 네, 전형 방법은, 정시 전형이니만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을 반영을 한다. 네,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주의 표시에 뭐 여기 각각 인원의 별표가 표시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표시된 정원의 인원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모집 인원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얼리 어드미션이었던 창의 도전 전형과 그다음에 레귤러 어드미션에 있었던 일반 전형 간의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 두 개의 전형만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 이외의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즉 정시 전형이었죠.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타 전형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 그러니까 타 전형에서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뭐 수시에서 이제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종합대학 수시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카이스트 정시 전형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또 카이스트의 또 특징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세 번째 선발 및 입학 시기가 나와 있는데,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발 및 입학 시기 같은 경우는 입학 시기가 뭐 봄학기, 가을학기 뭐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요거 이제 뭐 가을학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외국인 전형들에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나라 그냥 뭐 정상적인 학기 시작하는 것처럼 봄학기 3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한다. 다만 이제 모집 시기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얼리 어드미션, 레귤러 어드미션 같은 경우는 둘 다 수시 전형이긴 한데, 그래서 선발 시기는 대체적으로 뭐 전형 시기 접수는 9월 달 수시 원서 접수할 때 동일하게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네, 합격자 발표가 나는 시점이 네, 요렇게 얼리 어드미션 같은 경우는 10월 말, 그리고 레귤러 어드미션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 네, 요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능 우수자 전형은 네, 12월, 올해 이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제 전형 기간이 되어 있다. 물론 이제 원서 접수 같은 경우는 뭐 12월 말경부터 시작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되어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 전형별 안내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앞에서 기본 이제 골격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얼리 어드미션의 그 첫 번째 전형인 창의 도전 전형, 네, 모집 인원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220명 내외, 근데 정원의 20명은 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모집 인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래서 뭐 이제 내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 했으니까 네, 지원 자격에 그렇게 큰 제한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 영재로 이제 선발된 학생들, 그리고 조기 진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조기 입학 자격을 갖춘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과학고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과학고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기 입학을 허가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 또 지원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제 기본적으로 얼리 어드미션 같은 경우에는 면접 없이 서류 평가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평가 방법은, 자,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성취도나 학교 생활 충실도 및 인성, 도전 창의 배려, 발전 가능성 등을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서류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서류 평가 중심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모집 인원은 뭐 95명 내외인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동일하게 고교별 추천 인원은 2명이다. 네, 요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써 있네요. 고등학교별 최대 2명이라고 써 있고, 자, 추천 기준 같은 경우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자, 학업 역량이 우수하며, 특히 수학, 과학 영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카이스트뿐만이 아니라 유니스트나 디지스트 같은 이런 과학기술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성적 관리에 있어서 수학, 과학 같은 경우는 철저한 성적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적 관리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에서의 어떤 생기부의 세특 관리 이런 부분들도 좀 치밀하게 좀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수학, 과학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자, 열정이 돋보이는 학생. 자,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역경 극복 능력과 도전 정신이 뛰어나며 봉사 정신이 투철한 학생. 자, 리더십과 협동심, 배려심, 준법 정신이 뛰어난 학생 등등등.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죠? 우리가 이제 흔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뭐 학업 역량이라든지 또는 어떤 진로 역량이라든지 또는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카이스트를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요런 부분들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네,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형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 서류평가 100%, 자, 이제 앞서서 있었던 창의 도전 전형과 동일하게 평가하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레귤러 어드미션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는 이제 보통의 수시 전형하고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레귤러 어드미션 같은 경우에는 자, 일반 전형, 우선 일반 전형부터 먼저 살펴보면 전체, 전형 중에서는 가장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선발 인원이 많고, 자, 그래서, 뭐 이제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한 이제 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앞서서 이제 봤던 어떤 이제 기본적인 골격은 창의 도전 전형들하고 좀 비슷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전형 방법이 레귤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계별 전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1단계에서는 서류 평가,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 평가.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학교들 같은 경우 일반 종합대학들 같은 경우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성적 일부와 그다음에 면접 평가 점수 일부를 합산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는데 이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1단계 그냥 서류 평가로만 2단계는 면접 평가로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의 결과를 4대 6으로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서류 평가 비중 40%, 그다음에 면접 평가 비중 60%, 이 두 개를 합산해서 100%로 해서 결론적으로 선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대학들보다도 면접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제 면접에서는 어떠한 것들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구술 면접을 통해서 학업 역량 그리고 학업 외 역량 두 가지를 나눠서 질문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 영어 관련 개인별 구술 면접이라고 해서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지원자가 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 부분은 제시문 유형의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시문 유형. 그래서 이 카이스트에서 지정한 제시문 유형의 면접을 소화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학업 외 역량 같은 경우에는 자, 지원서 기반 질문 및 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개인별 구술 면접이다. 그러니까 지원서 기반 질문이라고 한다는 거는 즉 제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제출 서류가 학생부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조금 카이스트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보통의 이제 4년제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이미 다 폐지가 된 상태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카이스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켄텍도 그렇고 유니스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자기 과학기술원들은 자기소개서를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다른 과학기술원들보다도 카이스트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문항 유형이라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전형별로 자기소개서 유형도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맨 마지막 편에서는 이제 자기소개서 관련된 부분을 조금 소개는 해드릴 건데 어쨌든 제출 서류가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서류 기반 면접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카이스트 전형 이제 일반 전형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레귤러 이제 그 어드미션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전형들 모집 방법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단계별 전형을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고른기회 전형이든 특기자 전형이든 간에 모집 방법은 동일한데 다만 이제 지원 자격에 좀 제한 요건이 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농어촌 학생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 세터민 가족 등이 이제 기본적인 지원 자격입니다. 요거 이제 이외에도 참 여기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은 3자녀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이제 지원 자격 기준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은 이 고른기회 전형에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실 것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형 방법도 일단 앞선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 2단계, 자, 서류평가, 면접평가. 비중은 똑같습니다. 서류 40%, 그 다음에 면접 60%. 그리고 면접 평가 방법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제시문과 그 다음에 제출 서류 기반, 즉 서류 기반 면접 두 가지를 동시에 그 평가한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뭐 앞선 전형들과 좀 비슷한데, 이제 대신, 이제 여기서 지원 자격에서 좀 특이한 사항 하나, 네, 요 부분들은 이제 좀 기억해 주셔야겠죠.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자,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로서 특정 분야의 탁월한 역량을 가진 자, 그래서 특기 입증 자료 같은 경우, 뭐 국내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든지, 또는 R&D 연구 보고서,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 및 수상,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로봇, 산업 디자인 및 설계 등의 입증 자료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이제 추가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소개서 2번을 통해서 특기 입증 자료와 관련지어 본인이 왜 특기자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자, 특정 수상이나 자료만으로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으며 특기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이나 논문 등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본인의 특기 역량에 대한 탁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설명 자료도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자, 개인이 아닌 팀으로 수행한 결과물의 경우, 자, 본인의 역할 및 기여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까다롭죠. 하지만 이런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여기 해당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특기자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실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 있겠죠. 자, 어쨌든 그 이제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40%, 60%로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면접 평가 내용은 앞선 전형들과 조금 다른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앞선 전형들, 즉 일반 전형이나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과 학업 외의 역량 두 가지로 나눠서 했었는데, 자, 이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보다는 특기 역량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특기 관련 우수성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구술 면접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특기 역량에 대한 발표 5분은 포함해서 이제 면접을 진행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업의 역량은 지원서 기반, 즉 생기부랑 자소서, 그 다음에 제출된 서류 등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면접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 면접 방법은 기본적으로 제시문 면접이 아니라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서류 기반 면접이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레귤러 어드미션, 즉 수시 전형의 특징이었다. 요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레이트 어드미션, 즉 이제 정시 전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 자, 이제 외국고 전형이나 외국인 전형은 빼고 그냥 우리 일반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 우수자 전형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 우수자 전형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요건 이제 과학기술원의 대부분의 이제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자격을 한번 보면, 어쨌든 이제 수능 응시 영역을, 지정한 영역을 다 응시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군 외 모집으로 가나다군에 관계없이, 즉 정시 3회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네,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카이스트는 특별법인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로, 자, 타 대학교의 전형에 지원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수능 우수자 전형이 지원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죠? 타 대학, 그러니까 꼭 카이스트뿐만이 아니라 타 대학, 자, 이제 수시 합격 여부하고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합격했어도, 수시에서 합격했어도 정시에서 카이스트를 이제 지원해 볼 수도 있다. 네, 요렇게 좀 뭐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어쨌든 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수능 우수자 전형에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이제 수능 반영 영역이, 자, 이제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인데 중요한 건요, 다른 대학들하고 다르게 네, 수학은 네, 여전히 전통적으로 미적과 기하 중 택1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확통 응시하면 아예 네, 이제 그 합격 여부를 따질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도 오로지 과탐만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자, 과탐 같은 경우 1 플러스 1 조합 허용 가능하고 1 플러스 2, 2 플러스 2. 그러니까 카이스트도 예전에는 1 플러스 1은 안 됐었는데 그게 작년부터인가 이제 바뀌었었죠. 그래서 1 플러스 1 조합이 허용이 됐다. 대신 동일한 분야의 과학 과목 선택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화원, 화투는 안 된다. 대신 뭐 생원, 화투는 뭐 가능하다. 요렇게 좀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투 과목을 응시할 경우에, 그러니까 과학 탐구에서 과탐에서 투 과목을 응시할 경우에는 과탐 과목별 변함 표준 점수의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은, 자, 국어랑 수학은 수능 표점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등급에 따른, 이제, 환산 점수를 부여를 하고, 자, 탐구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를 활용한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요. 자, 한국사도 역시 등급별에 따른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환산 점수를. 자,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 환산 점수는요. 자,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3등급 90점, 5점씩 감소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등급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1등급하고 2등급 사이의 갭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합격을 노리고자 한다면 1등급 점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다른 대학들보다는 조금 기준이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까지만 만점 처리를 해준다는 거고, 또 3등급, 4등급부터는 1점씩 이제 감점을 한다. 네, 그래서 2등급씩으로 지금 끊어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해서 일단 전형에 대한 특징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앞서서 이제 그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학생부 외에 수시 전형에서 그러니까 학생부 외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까지만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자기소개서를 좀 소개해 드리는데, 이 부분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아직 자기소개서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2024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뭐, 전년도에
자기소개서 양식을 토대로 해서 그냥 이런 양식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양식이 고스란히 2025학년도에도 활용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추후 확정 요강이 나오는 대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양식이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외국어 전형 이런 거 빼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창의 도전 전형, 요 이제 전형은 창의 도전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얼리 어드미션이었죠. 그래서 여긴 독자적인 이제 자기소개서의 양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이제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제 어쨌든 카이스트의 학생 선발 인재상, 우리 맨 처음에 이 동영상 시작할 때 인재상에 대한 부분 잠깐 소개해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인재상 한번 그냥 살펴보시라고 했었는데 그 인재상을 참고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자기소개서 이제 인재상 같은 경우 뭐 이렇게도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카이스트는 질문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남과 다른 자신만의 질문에 대해 작성하고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남과 다른 자신만의 질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만의 질문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뭐죠?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는 창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고 싶어서 아마 이런 문항을 출제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질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겠죠. 자기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구심 들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해답도 찾아가는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또 어떠한 노력을 해왔었는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서술하는 내용. 자, 1500자로 이내로 서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 인성에는 기본적으로 뭐 봉사 활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남을 이제 뭐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과거 이제 기준으로 따지면 배려, 나눔, 뭐 그다음에 뭐 봉사 활동 관련된 부분들,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서술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800자 이내. 뭐 칸마다 지금 글자 수가 적은 글자는 아니죠. 자, 그다음에 본인의 진로 희망 적고, 그다음에 진학 후 카이스트 진학 후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로와 일종의 뭐 학업 계획 같은 경우를 이제 네 번째 항목에다 써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과학 분야, 즉 수학과 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우수성과 자신의 우수성과 관련해서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 막연하게 그냥 사례를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그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자신이 이제 수학과 과학 분야에 얼마만큼의 이제 우수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입증 가능한 내용들을 서술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글자 수 자체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이제 창의 도전 전형에서 작성해 주면 된다. 네, 이런 부분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자, 일반 전형, 고른 기회 전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얼리 어드미션이었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과 고른 기회 전형이 레귤러였는데, 네, 어쨌든 전형은 좀 다르지만, 자기소개서 양식은 이 세 개 전형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제 뭐 기본적으로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위에 있었던 창의 도전 전형하고 좀 비슷하고요. 동일하고. 자, 2번도 이제 진로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3번 이제 인성 관련된 부분이니까 역시 동일합니다. 자, 4번도 진로 및 학업 계획이니까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5번 항목이 없죠. 즉 수과학 분야에서의 자신의 우수성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은 창의 도전 전형에만 있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이나 일반 전형, 고른 기회 전형에는 수과학 분야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별도로 항목을 제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냥 4번까지만 동일한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창의 도전 전형과
상위 도전 전형과 그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전형은 자 어떻다고 그랬죠?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별도의 자기소개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면접 방식도 좀, 다른 전형들하고 좀 달랐었죠. 자, 그래서,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 항목은 뭐 동일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본인이 왜 특기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자,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거는 뭐 생기부나 아니면은 어떤 특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서류를 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소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자, 3번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부분이었으니까 인성과 관련된 항목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본인의 특기 역량과 관련해서 진학한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로 계획이나 이런 그 학업 계획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이 아니라 본인의 특기 역량을 잘 활용해서 진학한 이후의 계획, 이 특기 역량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런 부분이 앞선 전형들과 또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이제 자소서, 이제 문항 항목들까지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이스트 2025학년도 카이스트 전형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자기소개서 양식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모집 인원도 추후 확정 요강 통해서 바뀔 수는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이제 최종적인 부분들은 네 이제 추후 입학 요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점은 모집 방법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모집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집 방법들을 중심으로 한번 어떻게 대비할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다른 대학들보다 자기소개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이 카이스트 진학하는 학생들,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이 자기소개서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좀 이제 같이 이제 서포트를 좀 해주다 보면 정말 이제 그 다양한 이제 특히 이제 1번 문항이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이제 어떤 과학에 대한 이제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마련해가는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생각해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소재가 아니라, 네, 끊임없이 이제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면접 질문, 이제 자소서 소재들도 많이 발굴해보고 했는데, 정말 제가 이제 준비했던 어떤 다른 대학들 자소서보다도 카이스트 자소서는 유독 이제 좀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자소서였다는 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카이스트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을 고려하는 우리 수험생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네, 꼭 올해 원하시는 좋은 결과들 얻어내시기를 저희 리테라이즈가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